네, 박상희 기자의 IB 리그, 네, IPO와 M&A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꼼꼼히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박 기자, 오늘 전해줄 그 얘기도 역시 IPO인가요? 네, 제가 네. M&A 쪽은 취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네, IPO 시장 얘기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상반기에 여기 출연할 때마다 이렇게 딜 가뭄이다 이런 맞아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공모 규모가 이제 1,000억 원대를 넘는 거래가 휴비트 단 한 건뿐이었거든요. 상반기에. 아,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CJ 헬로비전이나 이제 포스코 특수강 같은 공모 규모가 수천억 원이 넘는 거래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IPO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IB 시장을 보면은 현대 로템이나 SK 루브리컨츠 같은 기업들이 이제 내년 이후에 상장을 할 텐데 미리 이제 주관사 선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하, IB 하우스 간에 또 주관사 선정전이 치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포스코 특수강, 네. 네, 11월 상장인가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네, 11월 달 상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7월 말에 거래소에 예심 청구에 들어갔으니까 심사 기간에 한 2개월 정도 그렇죠. 걸리거든요. 예, 9월 말에 물론 이제 심사를 무사히 잘 통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통과하면은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바로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번 IPO에서 그 딜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구주 700만 주를 매출을 하고 신주를 또 700만 주를 모집을 하는데요. 잘 야. 아시겠지만 구주 매출한 그 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인 포스코에게로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아하, 신주 모집으로 공모한 자금은 포스코 특수강에게 유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주 매출이 있는 걸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포스코 특수강의 IPO는 특수강 자체의 상장 니즈보다도 대주주인 포스코의 자금 조달 니즈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4월 달에 그 글로벌 신용평가사 그쪽으로부터 이제 신용 하락 맞아요. 그런 리스크가 또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부채 비율을 낮추는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데요. 그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네. 그 주당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4만 원대인데요. 4만 원.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한 공모 규모는 약 5천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아하, 되고요. 주간 업무는 동양이랑 한국투자증권이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700만 주, 700만 주, 1,400만 주 네, 네. 매각이 되는군요. 자, 포스코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자회사인 특수강을 좀 IPO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CJ 헬로비전은 좀 한번 상장을 좀 이렇게 철회했던 네,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인데 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난해 7월에 거래소에 예심을 청구를 했다가 그 지상파 재전송 이슈 때문에 아, 소송까지 갔었거든요. 그 결과가 얘네들이 패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하에 상장을 철회했었는데요. 다행히 올 초에 그 계약이 잘 마무리되면서 다시 재상장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지난주에 바로 그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특수강보다는 한 달 빠른 10월 중에 상장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CJ 헬로비전 IPO는 신주 모집 물량은 전혀 없고 구주 매출로만 그 FI,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 자금 매수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아하, 공모 주식 수는 1,889만 2,418주고요. 공모 비율은 30%가 조금 안 되는 27.3% 정도입니다. 관심을 끄는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심사 청구가가 1만 6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정해졌고요. 이에 따른 공모 규모는 3,023억 원에서 3,778억 원 수준입니다. 근데 이 FI 투자 그 단가를 보면은 1만 8,356억 오호, 억 원은 아니고요. 1만 네. 8,356원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단이 1만 6천 원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 재미를 그러니까 못 보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하단 기준으로 보면은 자기네들이 그 투자한 그 단가에도 못 미치고 2만 원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어허. 이게 CJ 헬로비전은 이제 신주 모집이 없이 그냥 구주만 매출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상장 주간 업무는 대우랑 하이투자증권, JP모간 이렇게 세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계 사모펀드 엑셀시어 캐피탈. 예, 여기는 별로 재미를 못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FI가 여러 곳인데요. 사실 요번에 그러니까 엑시트를 하는 곳은 여기 아. 엑셀시아 캐피탈 이곳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는데요. 예. 이곳은 좀 기다렸다가 상장 이후에 좀 엑시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기다렸다가. 예, 예. 가격이 영 지금은 뭐 매력이 없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야, CJ 헬로비전. 여기도 규모가 보니까 네, 한 예, 3천억 원. 그러니까 3천억 원 4천억 원이 좀 정도로. 안 됩니다. 예. 네. 4천억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이군요. 네. 네. 그래도
상반기에 있던 어떤 그 자질자질한 그 IPO보다는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네, 지금 올해 이제 그 내년에 IPO를 앞두고 이제 올해 이제 주관사 선정하는 네. 기업들, 아까 대기업들 좀 얘기 좀 해주셨는데 네, 좀 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SK 루브리컨츠하고 현대 로템이 내년 이후에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야, 완전 네. 대기업 계열사들이군요. 네. SK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SK CNC가 상장을 했고 현대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에 이제 현대 위아가 상장을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어휴, 예. 네. 그래서 이 두 그룹의 계열사들이 IPO 시장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SK 루브리컨츠 이거 상장하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큰 규모가 될 거다. 이런 좀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좀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이 지분 100%가 지금 최대 주주인 SK 이노베이션에서 갖고 있는데요. 이노베이션. 네, 네. 여기 장부상으로 가치를 보면은 3,481억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상장을 하면 몸값이 더 올라가겠죠. IB 업계에서는 현재 최근 그 실적 같은 것을 감안을 할 때 상장 후 시가총액이 뭐 3조 원에서 최대 오. 5조 원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공모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미정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 이노베이션이 100% 갖고 있기 때문에 구직 매출 물량이 3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SK 루브리컨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헐비 투자나 이런 걸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주 모집도 또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면은 공모 규모가 최소 1조 원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내친 김에 현대 로템 IPO 얘기도 한번 좀 마지막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상장을 위해서 IPO TF를 꾸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임단 협의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노조랑 이제 주관사 선정을 비롯한 IPO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감안할 때 올해 안에 주관사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현대 로템은 그 SK 루브리컨츠하고는 다르게 역시 재무적 투자자 FI 자금 매수 차원에서 IPO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야, 그렇군요. 예, 현재 네. 모건 스탠리 P가 현대로템 지분 42.35%를 보유한 2대 주주에 올라 있고요. 그렇군요. 현대로템 역시 공모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IPO가 그렇게 순탄치는 좀 않을 것으로 왜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지금 모건 스탠리 P가 제가 2대 주주라고 2대 주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분을 두 차례 걸쳐서 샀는데요. 그때 그 단가가 각각 6,850원 그리고 8,000원이었어요. 야. 예. 근데 이게 유가로 가게 되면 이제 20%를 무조건 그 우리 사주한테 그렇죠. 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거를 우리가 좀 싼 가격에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 FI한테 했던 그 가격처럼 좀 낮게 좀 매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야.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회계장부의 손실로 연결이 되면은 그 어허. 손실 부분만큼 실적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면 IPO 밸류에이션에 악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야. 그래서 이번 임단협에서도 노조는 좀 사전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우리한테 우리 사주 물량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대 로템 IPO 같은 경우에는 이 딜레마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주관사 선정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현대위아도 뭐 우리 싸게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대박 났는데 우리도 좀 싸게 다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도, 현대위아 이런 노조를 지금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아이디어 제가 제시해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수수료가 좀 저한테 떨어지나요? 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저랑 좀 공유하시고 같이 컨택을. 네, 저는 이렇게 혼자 먹지는 않습니다. 아 예. 네, 뒤탈을 없애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우리 저 박상희 기자가 포스코 특수강, CJ 헬로비전, SK 루브리컨츠, 뭐 현대 롯데까지 뭐 대기업 계열사도 쭉 얘기해 주셨는데. 뭐 투자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그러면 뭐 어느 기업이 좀 매력이 있을 거냐 IPO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우리 박상희 기자가 볼 때 이 중에서 좀 어디가 좀 싸게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 좀 있나요? 좀 그런 얘기라도 좀 아무래도 로템 쪽이 조금 뭔가 좀 쌀 여지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상 실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근데 포스코 특수강 같은 경우는 요즘 철강 업계는 좀 안 좋다고 하지만 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문제는 좀 없을 것 같고요.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그 방송법 뭐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좀 특혜 시비도 있긴 있지만 그만큼 실적이 더 오를 가능성은 좋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나오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와, 4개 중에 하나 딱 꼽아주시면 좋은데 로템, 노조하고 어떤 협상을 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탐험으로 넘어갑니다.